가슴 재수술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와 만족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눠지겠죠. 부작용의 경우에는 구형구축이 있거나 파열이 되거나 리플링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만족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양적으로 비대칭이나 위치 이상이나 촉감적인 부분에서 불만족, 그리고 사이즈 불만족이 있겠죠. 보형물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구형구축이 있습니다. 구형구축이라는 건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는 보형물을 싸는 막이 굉장히 얇아서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좋은 정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2단계부터는 조금씩 촉감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약간 만졌을 때 촉감이 좀 떨어지는 정도. 3단계의 경우에는 전문가, 의사가 봤을 때 막이 좀 두꺼워져 있고 보형물이 좀 눌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단계의 경우에는 그냥 누가 봐도 모양이 조금 변형이 심하고 촉감이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구형구축이라는 건 보형물을 싸는 캡슐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캡슐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3단계 이상 되는 구형구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결과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파열의 경우는 논문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0.2%에서 5%까지 보고되고 있는 방향이 큰데, 일반적으로는 유방암 검진을 할 때 초음파를 확인하면 파열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코에시브 겔, 이 젤리가 들어있는 보형물의 경우에는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몸으로 스며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파열이 됐고 젤리가 겉으로 새어나와 있고 공간으로 퍼져 있다는 걸 알고서 그냥 지내는 거는 조금 좋지는 않고요.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껍질 밖으로 모든 젤리가 나와서 껍질은 껍질대로 단단하게 이물질처럼 만져지고, 가슴은 굉장히 촉감이 뭔가 어색한 물주머니 같은 촉감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열을 확인했을 때는 재수술이 필요하고요. 재수술은 결국에는 파열된 보형물과 새어나온 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에다가 새로운 보형물을 넣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파열이 된 경우에는, 한쪽만 파열이 된 경우에도 같은 보형물을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조금 더 좋은 보형물이나 최근에 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양쪽을 다 교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링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접혀서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만져지는 걸 리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보형물이 접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가슴 안쪽이나 아래쪽, 옆쪽 이렇게 피부가 좀 얇고 조직이 얇은 부위에서 그런 접혀진 부분들이 만져지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눈으로 꺾여 있는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꺾여 있는 게 보일 정도의 리플링이라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요. 몸에서 근육의 움직임이나 일상생활을 때 이렇게 비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심하지 않고 그냥 보형물이 살짝 만져지는 정도라면 지방이식 같은 걸로 부족한 두께를 채워서 덜 만져지게 하면 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접혀서 마찰 때문에 파열 가능성까지 높아질 정도의 리플링이라면 약간 공간을 좀 더 넓히고 같은 사이즈를 넣거나 조금 더 작은 보형물로 교체를 해야 그 리플링 현상을 막을 수 있고요. 보형물적인 요소를 보면은 껍질이 두껍고 표면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보형물일수록 리플링이 강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타입의 보형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타입의 보형물이라면 마이크로 텍스처나 스무스 보형물을 썼는데 리플링이 생긴 경우에는 역시 보형물 타입을 바꾼다기보다는 같은 타입이지만 좀 더 빵빵하게 충진율이 높은 보형물로 교체하거나 사이즈를 변화시키거나 공간을 변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